중국 내에서 코로나19의 확산세가 한풀 꺾였다는 전망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달 말쯤이 절정기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방심할 수만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확진자가 추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영국 의료진은 올해 연말까지 관련 백신을 개발할 수 있을 거란 전망을 내놨습니다. 오늘도 코로나19와 관련한 전 세계 상황, 보도국 황정현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보통 늦어도 오전 7시 반 정도에는 중국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나오지 않았거든요. 일단 어제까지의 통계를 좀 분석을 해주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오늘 이제 보통 한 8시쯤이면 중국 그 CCTV가 후베이성의 확진자와 사망자를 발표를 해서 저희가 전체 추정치를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 오늘은 아직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일단 어제 상황을 보겠습니다. 어제 상황을 보면 사망자가 1,113명, 그리고 확진자가 44,653명이었습니다. 일일 후베이성 확진자는 1,600명대 증가를 했었고요. 사망자는 94명이었습니다. 이 추세를 좀 살펴보면 최근 한 3일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0일 0시 기준으로 발표됐던 일일 후베이성 확진자가 2,618명이었고요. 네. 또 11일 0시 기준으로 발표됐던 후베이성 확진자는 2,097명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12일 어제죠. 어제 발표됐던 후베이성 확진자가 1,60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후베이성 외 지역에서는 꾸준히 확진자가 줄고 있다라는 수치를 말씀드렸었는데요. 네. 이 후베이성 안에서도 확진자가 좀 줄고 있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치가 계속 변동은 있기는 한데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추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근데 중국에서는 의료진 수백 명이 지금 감염된 상태라고 하던데요. 이 내용도 좀 짚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가 지난달 중순까지 감염된 의료진 수가 500여 명, 또 의심 증세를 보인 의료진이 600여 명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달 중순의 수치니까요. 지금 더 늘어났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신종 코로나 확산을 처음 경고했던 의사 고 리원양을 비롯해서 최소 3명은 사망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큰 그 원인이 보호 장비가 부족해서인 걸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마스크가 없어서 침대볼을 잘라서 마스크로 만들었다는 보도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가 환자를 진찰하다가 6분 만에 감염된 사례도 있었고, 네. 베이징의 한 병원에서는 한 명의 환자가 의료진 등 15명에게 감염을 시켜서 해당 병원장이 해고를 당하기도 했었습니다. 미국 콜럼비아대 이안 립킨 교수는 장시간 근무와 또 피로 누적으로 인해서 면역력이 떨어져 보호 장비 착용을 해도 감염 확률이 좀 높다, 이렇게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우한에서 파견된 간호사들이 삭발하는 소식도 속속 들려오고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머리카락이 길다 보면 바이러스에 옮겨질 가능성이 좀 커서 이를 예방하는 차원이라고 하는데, 이 간호사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It's better with these disposable caps. Longer hair increases chance of infection. I was the first to have them cut. We didn't think that much, just believed it would be easier to wash and put on biohazard suits. 네, 이런 가운데 방금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중국 후베이성에서만 어제 사망자가 242명 추가 발생했다고 하는데, 이는 조금 늘어난 수치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좀 더 나온 추세를 봐야 하긴 하는데요. 네. 어제 후베이성에서 사망자가 94명이었거든요. 네. 예. 근데 거기서 사망자가 242명이 추가가 됐다는 건 지금 거의 두 배 이상 지금 증가한 수치라고 보여집니다. 네, 사실 어제를 기점으로 낙관적인 전망을 아주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기도 했었는데, 일단 사망자가 증가를 하면서 앞으로 조금 더 추이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리원양 사망 이후에 또 중국 내에서 반발 기류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원래 중국 당국의 검열은 알고는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인증하고 있었지만, 이번 사태에는 이에 대한 반발이 더 심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리원양의 죽음 이후에 지식인 사회가 언론과 또 표현의 자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 들끓고 있습니다. 네.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중국 지식인 수백 명이 최근 중국 의회인 전국인민대표대회에 표현의 자유 보장 등 5대 요구 수용할 것을 촉구하는 온라인 청원서에 서명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5대 요구사항을 보면 예. 표현의 자유에 대한 국민의 권리를 보호할 것,
또 전인대에서 이를 논의할 것, 또 리원양 사망일을 언론 자유의 날로 지정할 것 등 5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에서도 벌써부터 이렇게 온라인 서명에 참여했던 그 중국 지식인들이 벌써부터 이제 탄압을 받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중국의 최고 명문대인 칭화대 법학교수 시 장윤 씨가 위챗, 그러니까 중국판 카카오톡이라고 불리는데 이 위챗 계정이 차단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시진핑 집권 후의 사회 전반에 대해서 통제의 끈을 단단히 조였던 것을 생각하면 시진핑 정권의 정면으로 반기를 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확진자와 사망자 관련 통계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데 어제 후베이성에서만 확진자가 14,840명이 추가로 확인됐다는 소식 들어왔다는 말씀 드리면서 리원량하고 같이 다뤄졌던 인물이 시민지자 천추스 행방불명이다라는 소식 전해드리고 있는데 어제 우한에 격리돼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간 천추스 기자는 우한의 실상을 계속 고발해 왔다가 당국에 의해서 이제 끌려간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왔었는데요. 그 천추스의 친구죠, 쉬 샤오둥이 그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내부 인사의 전화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천추스는 관련 부서에 강제 격리가 돼 있는 상태라고 하는데요. 격리 상태라서 휴대폰을 포함해서 모든 개인 용품을 다 압수당한 것 같다라고 전했습니다. 현재 천추스의 건강 상태는 양호하고 의식주 등 모든 게 괜찮은 상태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천추스가 강제 격리된 이유가 감염 위험 지역에 다녀왔기 때문이라는 취지라고 하는데요. 법률적인 허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렇게 또 분석을 했습니다. 네, 이 쉬샤오 등이 앞으로 천추스가 14일 뒤에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은 그 이후라고 했습니다. 어떤 이유든지 또 격리가 될 수 있으니까 좀 지켜보자라고 전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우한 관리들이 직접 이 코로나19 환자들을 찾아가서 사과하기도 했다고 하는데 지난번에 우한 관리들이 면직됐다라는 소식도 전해드리기도 했는데 아마 민심 달래기 용인 것 같죠? 네, 그렇게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지도부가 코로나19 방제에 대한 직무 태만을 경고한 가운데 우한 관리들이 중환자에게 일일이 사과와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우한 우창구 관리들은 퉁지병원 중환자 병동을 직접 방문을 해서 근무자들이 실수로 제때 입원 수속 등이 이루어지 못한 것에 대해서 대표자들에게 직접 사과를 했습니다. 네. 또 병동에 있는 환자뿐만 아니라 다른 환자에게도 전화를 걸어서 사과하고 또 환자 가족들에게도 미안함을 표했다고 합니다. 시진핑 주석이 당정 관리들의 코로나19에 대한 미온적 대처를 꾸짖고 또 신상 필벌을 강조하고 나선 데 따른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 지도부, 후베이성 위생건강위원회 당서기와 주임 등이 나란히 면직이 됐고 또 우한에 파견된 중앙 지도조는 우한 부시장 등 3명을 질책한 바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현재 중국 다음으로 상황이 심각한 곳이 일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요코하마항에 정박 중인 크루즈선이란 말이죠. 지금 또 추가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일본 당국이 발표한 그 명수를 보면 33명이 양성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로써 총 그 크루즈선에서만 174명이 감염된 상태인데요. 전체 그 승선원 3,711명 가운데 한 4.7%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그 감염된 사람 내역을 보면 검역관 1명도 감염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검역관의 업무는 승선을 해서 체온을 측정하고 또 설문지를 회수하는 일을 맡았는데요. 마스크와 장갑은 꼈지만 방호복과 고글 등은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일본인 3명과 외국인 1명 등 60, 70대 남성 4명은 중환자실에서 집중 치료를 받는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또 이 가운데는 일본에선 처음으로 10대 감염자도 나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중국 본토 코로나19 누적 사망자 수가 1,358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 누적 확진자는 이제 5만 9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제 오늘 통계까지 발표가 되면서 이제 누적 사망자 수와 누적 확진자 수가 이제 업데이트가 된 겁니다. 질문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크루즈선에서 확진자가 계속해서 쏟아지면서 일본 아베 정부에 대한
이 비판도 거세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처음에 방역 정책을 잘못한 게 아니냐 이런 취지인 건데요. 현재 일본의 경우는 우한에서 자국민을 데려오는 정책 한 가지와 또 공항과 항만을 통해서 바이러스가 유입되는 것을 막는 이른바 미즈기화 전략 이렇게 두 가지를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 역시 그 요코하마 항으로 들어오려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선체 내에서 계속 감염자가 속출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래서 정책의 방향을 바꿔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입니다. 실제로 유람선에 있는 그 면세점 직원이 이대로 배 안에 있다가는 전멸할 것 같다. 예. 전원 검사하는 것만이 해결책이 아니냐라는 불안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에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는 현재 하루 최대 300건 정도 검사가 가능한데 18일까지 하루 1000건 넘는 검사 능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해 전원 검사 대응 방침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때문에 이제 크루즈선 관련해서 문제가 좀 커지다 보니까 각국에서는 이제 입항을 거부하는 움직임 항구마다 좀 이어지고 있는데 웨스테르담호가 6개 국가에서 퇴짜를 맞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승객 1,455명 그리고 선원 802명을 태운 웨스테르담호가 6개국에서 입항을 거부당했습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요. 태국과 일본, 대만, 괌, 그리고 필리핀에서 코로나19 환자가 타고 있을지 모른다는 우려로 자국 입항을 불허한 겁니다. 하지만 그 크루즈선 측은 아픈 환자가 없는 상황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결국 오늘이 될 것 같습니다. 캄보디아 시아누크빌 항구에 정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웨스테르담호는 지난 1일 홍콩을 출발해서 대만을 거쳐서 원래는 7일에 오키나와현 이시가키항에 도착할 예정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세계보건기구인 WHO는 국제보건 규정에 따라서 선박의 자유로운 입항 허가와 모든 여행객을 위한 적절한 조처의 원칙을 강조하는 공동 선언문을 국제해사기구와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완치 사례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확진자들 중에서도 벌써 7명의 완치 사례가 나왔고 홍콩과 영국에서도 완치 사례가 속속 보고가 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새로 감염되거나 사망하는 사람도 늘고 있지만 질병과의 사투에서 승리하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 보건당국은 현재까지 완치돼서 태어난 사람 수가 약 4,800여 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영국에서도 어제 전해드린 바대로 그 싱가포르 콘퍼런스에 참석했다가 무려 11명을 감염시켰던 슈퍼 전파자가 완치가 됐고요. 홍콩에서도 첫 완치 사례가 나왔습니다. 지난달 26일 가족 모임에서 허거를 먹다가 감염된 25살 남성이고요. 또 러시아에서도 2명이 확진자가 있었는데 모두 완치된 상태라고 합니다. 예, 백신 개발에 대한 많은 관심도 좀 이어지고 있는데 영국 연구진이 이제 코로나19 관련돼서 동물 실험을 했고 인체에다 적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시기가 문제란 말이죠. 언제쯤이라고 보세요? 일단 이르면 올해 말에 실제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 연구진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때 연구진이 밝힌 내용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Very earliest, it could be September, but it's more likely to be towards the end of the year. And there are processes in place to try and rapidly develop these new vaccines, and we're very hopeful that there would be one. 네, 이렇게 영국뿐만 아니라 미국과 호주 또 유럽 등 세계 각국에서 대학 연구팀에 의해서 각각 이런 백신 연구는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네. 앞으로 새로운 바이러스가 계속 출현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 백신 연구가 지속적으로 개발이 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완치자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또 백신에 대한 개발도 속도를 내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갑자기 중국 내 확진자가 크게 늘면서 또 사망자도 늘면서 좀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하는데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드리면 전 세계 28개국 누적 사망자는 1,360명이라고 하고요. 누적 확진자는 6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네. 네. 오늘 나온 통계 중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할 점은 어제만 해도 중국 후베이성 하루 사망자가 94명으로 첫 감소세를 보였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 오늘은 중국 후베이성에서만 사망자가 242명 추가 발생하면서 급증했다는 점 눈여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황정현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